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6시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 광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청과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매몰 열흘째인 어젯밤 11시 드디어 기적적으로 구조에 성공한 겁니다. 어제인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3분 매몰자 2명에 대한 구조가 완료됐습니다. 광부들의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가 난 지 221시간 만에 기적적인 생환입니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3분께 조장 박씨와 보조작업자 박씨가 사고가 난 지 9일 만에 갱도 밖을 2발로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조장 박씨의 아들 박근영 씨는 아버지가 너무도 건강하게 2발로 걸어서 갱도 밖으로 나왔다며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구조대원 1명과 광산구조대원 1명이 갱도로 진입해 이들을 최종 구조했습니다. 구조 현장을 담은 영상에 따르면 매몰자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추위를 견뎌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 매몰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경북 봉화군 제3면 갈산리 한 광산의 제1수갱하부 46m 지점에서 토사가 갱도 아래로 수직으로 쏟아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자들에 따르면 이 토사는 약 30분간 쏟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조장 박씨와 보조작업자 박씨가 제1수갱 지하 190m 지점에서 고립됐습니다. 업체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119에 신고하고 고립된 작업자 가족에게 뒤늦게 통보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갱도 내 구조 진입로 확보에는 작업자 36명이 4개조로 나뉘어서 투입이 되었고, 구조당국은 고립광부 2명의 생존 반응 여부 확인 작업과 구조 진입로 확보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날 구조 예정 지점 일대에 청공기 11대를 투입하는 등 생존 신호 확인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당국은 전날 뚫린 구멍을 통해서 식음료와 의약품, 보온덮개, 가족의 편지 등을 내려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구조에 속도를 내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청과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 2명의 광부들이 고립됐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생활의 현장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청과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드린다며 구조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재해 대책의 핵심이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매몰 열흘 만에 광부 2명이 모두 무사하게 기적적인 생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봉화의 기적이라고 부를 법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주변 골목 가게들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위급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인파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어느 경찰관의 외침도 음악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추는 것을 허용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한몫했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용산구 의회는 지난 4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이 객석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고객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을 말합니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 시설 등은 제외합니다. 조례에는 춤이 허용이 된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소음 등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입장 인원은 객석 면적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생활 속 소음 기준은 45에서 65데시벨입니다. 냉장고 소리가 40데시벨, 번잡한 길거리 소음이 70데시벨 수준인데 이태원 음식점에서 춤추는 게 가능해지면서 업소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소음 기준이 무용지물이 된 것인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로 173-7번지 골목길은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와 이어집니다. 세계음식거리에는 다수의 클럽과 바가 길가를 따라 늘어서 있고 법적으로 이들 클럽과 바 중 상당수는 일반 음식점, 소매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춤 허용업소 24곳 중 18곳이 참사가 난 중심 대로에 몰렸습니다. 용산구청은 헬로윈 이틀 전까지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참사 당일 상황을 보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춤 허용을 받지도 않은 일부 무허가 업소들까지 생기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경찰관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용산구청이 관광특구라는 명목으로 일반 음식점에 춤 허용 조례를 통과시킨 탓에 거리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컸고 단속도 불가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용산구 의회 측은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지난해부터 이태원 상인들이 춤 허용 업소 지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한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춤 허용업소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상인은 이태원 상권 특성상 헬로윈, 세계문화축제 등 전 세계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상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객이 춤만 춰도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하면 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춤 허용 업소 지정을 하면서 안전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는데요. 춤을 추고 싶으면 무도장을 가든지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클럽을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식당과 바 등에서 춤을 허용을 하고 이들 업소는 소음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위급 신호도 제대로 퍼지지 못하게 한 겁니까? 상인들과 업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소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에 이번 참사가 더욱 커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춤 허용 조례안 즉각 폐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